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욱구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자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마가 처음이라서, 아빠가 처음이라서, 또는 내 엄마, 내 아빠한테 보고 자란 것이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거나 자녀의 기질 자체가 너무 까탈스럽거나 등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결과적으로 자녀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자랐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영상을 보시면 거의 모든 영상에서 후천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하니까 내 자녀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면 부모라는 위치에서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실 것 같아요. 만약 자녀가 나르시시스트 같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난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거. 두 번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한다면서 신체적이건 감정적이건 때리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때린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성이라면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때린다 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는 잘못하면 나를 때려도 괜찮다, 잘못하면 나 역시 타인을 때려도 괜찮다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기 감정대로 때려놓고 사랑하니까 라고 변명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거의 정신병자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나를 때린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나요? 사랑하니까 사기꾼이어도, 사랑하니까 깡패여도, 사랑하니까 상관이 없다가 말이 되나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이 깡패고 사기꾼이고 학대 피해자이고 도망자입니다. 왜죠? 그렇게 부모한테 평생을 배워왔으니까요. 그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나쁘네요? 나쁘죠. 근데 불쌍해요. 왜냐면 부모도 그 부모한테 건강하게 못 커서 그럴 테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부모 당사자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충분한 사랑과 건강한 훈육을 받으면서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내면을 이해, 인정, 수용받으면서 적절하게 의지도 하면서 자랐다면 자존감이 탄탄한 성인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에 막 적대적일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시기 질투보다는 공감도 주고받고 배려도 주고받으면서 잘 지낼 테고 또 자기한테 나쁘게 대하면 거리두기도 하고 자기한테 좋게 하면 보답도 하면서 자기 감정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거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스스로 그런 대우를 받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런 대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되게 좋은 부모가 되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 보고 자랐으니까 보고 배운 게 좋은 부모라서 좋은 부모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부모라면 자녀가 나르시시스트일 리가 없어요.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랑의 선순환 또는 학대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좋은 부모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미 부모는 선택할 수 없게 존재하고 그들은 어쩌면 아주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망한 건가요? 아니요. 너무나도 다행히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모 역할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주면 되세요. 늘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내면을 돌보고 용기를 주기도 하면서 가끔은 대신 감당해주기도 하면서 상도 주고 훈육도 하면서 늘 무슨 일이야?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회사 가기 싫어 라는 마음이 들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혼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야 해요. 죽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야 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든가 말든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지금 무슨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좋은 부모로서 같이 경험하고 해결해 가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한테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과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면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되어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용감하게 함께 직면하고 내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밖의 부모가 아닌 내 안의 부모가 함께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나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슨 소리야?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해? 시끄럽고 얼른 학교에 가! 라거나 그러면 학교에 가지 마. 엄마가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해줄게. 라고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커녕 억지로 학교에 무조건 가거나 학교에 가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모 아니면 도입니다. 뭔가 내적으로 고민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녀의 마음에는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다거나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아서 외롭다거나 선생님한테 혼이 나서 너무 무섭다거나 등등 분명히 마음에 감정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듣지 않은 채 학교에 가라, 가지 마라 로 종결된다면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너의 내면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이 두 반응은 분명히 너의 내면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너는 너의 감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너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가는 것이 왜 싫어? 라고 호기심을 갖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끔은 명백하지만 또 가끔은 흐릿해서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자녀가 무언가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유를 들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사실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왜 친구랑 싸우고 다니니?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해야지.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또는 누구야? 엄마랑 학교에 같이 가자. 엄마가 아주 혼내줄게. 걔가 학교에 안 나와야지. 왜 네가 학교를 안 가?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죠. 친구랑 싸우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친구랑 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친구랑 싸워서 내 자녀가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아, 친구랑 싸워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네 마음이 어떤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엄마가 아빠가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시면 되세요. 부모가 뭔가를 대신 해줘야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도 있어요. 같이 진심으로 의논하시고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너의 편으로 여기에 있단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세요.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다거나 또는 억울하다거나 속상하다거나 등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일 때는 마음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등 위험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같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부모가 알아서 부모식대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아이의 마음을 물어보시면서 해결하시면 되세요. 엄마는, 아빠는 절대로 너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